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JTBC 아침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일 변론기일을 25일로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내일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헌재가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란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에 야권 연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대표가 오늘 원탁회의 출범식을 엽니다. 비명계도 출범식을 갖고 정책 경쟁에 나섰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핵심은 내란 방조 혐의입니다. 탄핵 당시 의결 종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열립니다. 오늘도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강한 바람으로 체감 온도가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입춘과 우수를 지나 봄이 찾아온가 싶더니 이번 주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칼바람에 체감 온도가 20도에 달하는 한파인데요. 여의도 환승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수환 기자. 한파에 출근길 나서는 시민들 많이 힘드실 듯한데요. 현재 바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출근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거리에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두꺼운 외투에 목도리까지 두르면서 중무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 여의도의 현재 기온은 영하 5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서운 강추위에 이 바람까지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은 상황인데요. 현재 강원도와 경기 북동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는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겠는데요. 출근길 나서시는 분들은 옷차림 단단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외출하시는 분들은 이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추위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네, 내일과 모레도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를 영하 10도 안팎을 오가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온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요. 당분간 한낮에도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방에는 영하권에 머무는 날씨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강추위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다가 25일쯤 돼서야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눈이 예상되는 지역도 있다고 하죠? 네, 충남 서해안 그리고 호남, 제주도에는 오늘 오전 약한 눈발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폭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20cm의 눈이 쏟아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륙 역시 내린 눈이 도로에서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살얼음이 낄 수가 있습니다. 안전 운전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하루 종일 좋음 수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영남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 산불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JTBC 송승환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양측 변호인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회 측이 내란 혐의자들 수사 기록을 공개하자 윤 대통령 측 일부 변호사들은 심판정을 박차고 나가버리기까지 했는데요.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정대로 내일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이 세 사람의 증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일을 열고 오는 20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5일로 일정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일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과 겹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이 오전 10시고 오후 2시에 탄핵 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헌재는 대신 변론기일 시작을 1시간 늦춰 20일 오후 3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당일 오전 10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에 출석한 뒤 오후 3시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하게 될 전망입니다. 헌재의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앞서 2차례 증인신문에 불참한 조 청장에겐 구인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미루지 않은 건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10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증인신문이 마무리될 경우 헌재는 이달 말 한두 차례 더 최후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었습니다. 이르면 내달 초에서 중순쯤에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20일 형사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속이 위법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 신문도 함께 진행됩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민주당과 혁신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한 원탁 회의를 출범합니다. 이 조기 대선 가능성에 야권의 연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며 중도 보수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야권의 연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원탁회의 출범식을 열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원탁회의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와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등 개혁 과제에 대한 실무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기 대선 연대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도 보수 공략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우리가 진보 정권이 아니에요. 저기 지금 국민의힘 보세요. 지금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거를 동조하잖아요. 상식이 없잖아요. 조기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비이재명계 인사들도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명계 모임인 희망과 대한포럼 출범식에서 김부겸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그 수박이라는 단어는 바로 민족사의 비극과 상처와 희생, 피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이제 그런 용어를 써주지 않기를 이 자리를 호소드립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은 노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개헌 이슈와도 무관하지 않은 만큼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 의제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헌재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TF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한 인터넷 매체가 이 TF에 중국인이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고발당했던 매체인데요. 국민의힘은 TF 연구관들의 구성을 밝히라며 가세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문 재판관은 즉각 반발합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문 재판관이 말하는 TF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임용된 헌법연구관 1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TF가 있었습니다. 연구관 TF는 한 20여 명 내외로 아마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설명을 내놨던 헌재 공보관은 현재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두고 한 인터넷 매체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권한은 있는지 또 TF에 중국인이 있는 건 아닌지도 의심된다는 겁니다. 이 매체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올려 고발됐습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어떤 경력과 배경의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고 있고 구성은 어떻게 되냐고 따지는 논평을 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 나아가 헌재 등이 공무원을 뽑을 때 국적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헌재 소속 연구관 등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특별히 요구되는 자리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자만 임용되어야 한다며 외국 국적자가 업무를 하면 편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JTBC에 이젠 재판관도 모자라 연구관까지 흔들기냐며
보상이라 말하기 민망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쟁점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는지가 핵심인데요. 한 총리는 직접 헌재에 출석해 변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입니다. 두 차례 준비 기일을 거친 첫 정식 변론으로 한 총리가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입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것도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한 총리 측은 당시 여러 국무위원이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국무회의 절차도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조하지 않았고 절차도 어긴 것이 없는 만큼 국회가 탄핵 소추를 남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은 그리 쟁점이 많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정리해서 국정이 안정되고 그 경험과 지혜가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도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한 총리를 탄핵하려면 의결 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이 아닌 대통령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안은 당시 국무위원 과반 기준이 적용돼 국회에서 192명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헌재가 만약 우 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심리 없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우 의장 측은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별도의 직이 될 수 없어 일반 정족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와 의약품에 부과된 관세가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매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를 어느 정도 부과할 거냐는 질문에 4월 2일 확정되지만 25%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서는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고 1년에 걸쳐 더 높은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관세가 10%만 적용돼도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이 4조 원 넘게 줄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배 넘는 관세 적용을 예고하면서 추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어제 김건희 여사의 지시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주장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박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비상계엄 배경에 이른바 이 명태균 게이트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를 받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종용했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 오빠, 네. 이거 터지면 다 죽어. 그러니까 오빠 빨리 계엄해.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즉 대통령이 영부남에게 지시해서 계엄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뭐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큰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무속과 결부시키고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듯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AI 스타트업 xAI가 자체 개발한 AI 모델 그록3를 공개했습니다. xAI는 그록3가 오픈 AI, 딥시크 등 경쟁사 모델보다 더 똑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록3를 포함해 경쟁사 AI 모델에게 지난해 미국 수학 경시대 문제를 풀게 한 결과를 예로 들었는데요. 그록3는 52점을 기록한 반면 오픈 AI의 GPT-4o는 9점, 딥시크의 V3는 39점을 얻었습니다. 그록3는 소셜미디어 X의 프리미엄 플러스 요금제 사용자들에게 우선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 머스크 CEO는 스페이스X 로켓에 2년 내에 그록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When are we going to install Grok on a rocket?
Well, I suppose in 2 years. 머스크 CEO는 AI 업계의 치열한 경쟁을 의식한 듯 그록3가 안정화되면 몇 달 내 딥시크처럼 오픈소스로 공개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민간인 노상원 씨의 롯데리아 개업 모의, 여기에 참여했던 정보사 간부가 JTBC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간부는 노 씨로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책을 요약해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걸 부정선거 교육 자료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란 책입니다. 정성욱 정보사 대령은 JTBC와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 책의 제목을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책을 요약해달라고 해서 A4 10장 분량으로 정리했다는 겁니다. 정 대령은 앞선 군검찰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이 예비역 장성들에 대한 교육 자료로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민간인이 현역 대령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기 위한 작업을 시킨 셈입니다. 책의 저자는 공군사관학교장을 지낸 중장 출신 김영철 씨로 2021년 6월 대법원의 투개표 현장 검증에도 참관했습니다. 4.15 총선 선거무효 소송의 대리인이던 석동현 변호사가 추천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고 있는데 김 씨는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 명단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씨가 참관했던 검증을 통해 선거 부정은 없었다고 결론냈고 헌재는 김 씨를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유튜브 링크를 보내와 내용을 정리해주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한 이른바 롯데리아 개업 모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장관과의 친분을 말했다며 내 상황을 알고 진급을 언급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어서 다른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령은 또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기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김상민 검사가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 이 명태균 씨가 지난해 총선 때 김건희 여사에게 받은 부탁이라고 주장하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에 불을 지폈죠. 검찰 조사에서 명 씨는 당시 김 여사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논두렁엔 포터가 있어야 하는데 제네시스가 서 있는 격이라며 김 여사가 추천한 검사는 지역구를 잘 몰라서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연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는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천 심사를 시작한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여러 차례 총 48분간 통화했다며 그 일부를 복귀한 대화록까지 내놨습니다. 텔레그램 통화에서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다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공천을 주면 총선에서 진다며 이 추세면 110석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게 명 씨의 주장입니다. JTBC 취재 결과 명 씨는 구체적인 의견을 김 여사에게 전하며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 씨는 주변에 김 여사에게 논두렁에는 포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랜저, 제네시스와 같은 고급 세단이 서 있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선 해당 지역을 잘 알아야 하는데 김 여사가 추천한 검사와 같은 외부에서 온 인물을 선택해선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 명 씨는 이런 내용을 검찰에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총선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발표돼. 알겠습니다.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명 씨가 김 여사에게 5선 김영선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지면 조롱거리가 된다거나 대선에서 몸이 부서져라 도왔다는 텔레그램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첫 고위급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고위 협상팀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종전 협상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종전 협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고위 협상팀을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첫 고위급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배제됐습니다. 첫 회담에선 우크라이나의 일방적인 양보를 압박하는 기존 틀이 재확인됐습니다. 러시아의 이미 빼앗긴 영토는 포기하고 나토 가입도 안 된다는 겁니다. Что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в нескольких своих выступлениях первым среди западных лидеров четко сказал, что втягивание Украины в НАТО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причин того, что происходит. 미국과 러시아가 고위 협상팀을 설치한 만큼 종전 논의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까지 거론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he European Union is going to have to be at the table at some point because they have sanctions. 조만간 트럼프 푸틴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안이 확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직거래로 만든 방안을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가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당장 유럽연합은 제재 완화를 거론한 미국에 반발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사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우군 확보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군 주둔을 대가로 히토류 지분 절반을 내놓으란 압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들을 배제한 채 만든 종전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It's not in our interest today. Not in interest of sovereign Ukraine.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미국 공휴일인 대통령의 날을 맞아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실세로 월권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비판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대통령의 날 공휴일을 맞아 미국 국회의사당 앞이 가득 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대입니다. 시위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The ends do not justify the means. There's a right way and a wrong way to accomplish change. And President Trump has broken every rule of appropriate democratic change in our society. And I believe it's an existential threat to the United States. 연방정부 지출 삭감을 위한 대규모 공무원 해고와 다양성 정책 폐지도 비판 대상입니다. 의회 역시 트럼프의 독단을 방치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시위에서는 정부 효율부 수장이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를 향한 반발도 두드러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테슬라 매장에서는 머스크 탄핵 시위까지 열렸습니다. I wish more people would sell their Teslas or consider alternatives. I mean, Elon Musk is not an elected official. 트럼프 2기 행정부 실세로 떠오른 머스크는 연방 공무원 해고 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월권과 이해 충돌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반감은 테슬라 불매 운동으로도 번지는 모습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머스크의 월권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이 20여 건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